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컴퓨터를 껐다 켰다 하죠. 컴퓨터를 켤 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렇게 컴퓨터에 전원을 공급하게 되죠. 자,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전원 공급 장치가 메인보드에 전기를 공급하게 되고, 그러면 컴퓨터 메인보드 안에 들어있는 부품들의 전기가 쫙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관찰하는 것은 그 팬이 돌아가는 소리겠죠. 불빛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 구조도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전원을 켜는 것을 부팅한다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부팅하는 첫 번째 절차는 전원을 공급하는 걸 겁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전원으로부터 이렇게 메인보드가 전기를 공급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삑 소리가 한번 나고, 자, 화면에 보통 이 메인보드 제조사의 로고가 뜨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런 메시지들이 뜰 겁니다. 그래서 델 키를 누르면은 바이오스 셋업으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요 키를 누르면은 시스템 인포메이션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요걸 누르면 부트 메뉴로 들어간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자, 교양으로 알아두실 만한 것이 이제 바이오스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의 약자예요. 자, 좀 자세한 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메인보드가 전원을 공급을 받으면 이제 뭔가 기능을 해야 되겠죠? 이때 처음으로 작동하는 게 이쪽이에요. 롬 바이오스입니다. 얘네들은 메인보드에 내장돼 있어요.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주 기억 장치, 메모리는 RAM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ROM이라는 것이 있어요. 얘는 Read Only 메모리예요. 읽을 수만 있다는 얘기죠. 즉, 제조할 때 그 내용을 롬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이미 결정이 돼서 나온다는 얘기겠죠. 즉, 컴퓨터가 처음 시작될 때,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처음 시작될 때 어떤 일을 할지 그 내용들을, 절차들을 여기에 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트할 때 처음 시작되는 부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 부트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부팅을 할 때 처음 실행이 되니까 이름이 부팅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부트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이제 하드웨어가 정상적인가, 이제 자는 사이에 누가 CPU를 뜯어가지는 않았는가, 혹은 이 컴퓨터 주인이 메모리를 하나 더 달았는가,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 하진 않았는가, 이런 하드웨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미리 설치해 놓으신 운영체제가 실행이 됩니다. 사실 이 강의를 녹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운영체제가 참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운영체제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 보여드렸고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볼게요. 자, 운영체제도 프로그램이죠. 정보, 데이터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의 구조를 살펴봤을 때 CPU가 있는데, CPU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 존재예요.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곳이 아니란 뜻이죠. 그렇다면 뭔가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요 주기억 장치, 메모리,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운영체제라는 프로그램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정답은 보조기억 장치겠죠. 왜냐하면 주기억 장치는 전원을 끊으면 우리가 이제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컴퓨터를 끄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운영체제라는 프로그램은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이제 보통은 제조사에서 탑재를 해서 보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랩탑, 노트북 이런 것들을 사용하신다면 이제 운영체제가
당연히 있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는 알고 보면은 보조기억 장치에 미리 설치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보조기억 장치에는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겠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은 여기에 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법 강의 나가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보조기억 장치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있는 운영체제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 운영체제도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기능을 하려면 결국은 CPU가 이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CPU가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시키는지는 뒤에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개념적으로 뭐 CPU가 뭔가 계산을 하는 부분, 일을 하는 부분이고 메모리는 저장을 해놓는 기능이다. 뭐 이렇게 분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능이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데이터의 형태인 거죠. 얘를 CPU가 사용을 하고 싶어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싶어요. 운영체제를 CPU가 이제 기능을 실행시키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컴퓨터의 구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해나가시다 보면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자, CPU는 보조기억 장치를 직접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CPU는 요 주기억 장치하고만 일을 해요. 얘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CPU가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운영체제를 실행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간단한 문제인데 생각해보면 답을 알면 간단한데 자, 말씀드리면요.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요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요 주기억 장치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CPU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나면 정말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주 초보시면은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켜면 이제 그 부팅 마지막 단계로 이제 운영체제가 로드가 되고 여기서 로드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보조기억 장치에 있던 게 주기억 장치로 옮겨간다, 복사가 된다. 그 다음에 CPU가 주기억 장치에 있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윈도우즈를 사용한다면 그 다음에 윈도우즈 운영체제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를 켠 다음에 수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 운영체제를 통해서 하는 거다. 결과적으로는 이 운영체제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뒤에서 설명을 연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참고한 교과서들이니까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컴퓨터를 켤 때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관심이 많으시다면은 운영체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가 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